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험이 끝났거든. 6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뭐 데이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의 시험이 끝나가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중순이니까. 그래서 미리 선택. 그 다음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의 일반적인 준비사항 하면 지금 뭐 대부분 다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3번이에요. 인간 교재. 뭐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합니다. 책 뭐 사야 돼요? 예. 책을 뭐 사야 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1번.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고 어떤 건지 대한 거. 그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예,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벌써 2024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알고 나서,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 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공무원 시험에 이제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9급이 있고 7급이 있고 5급이 있어. 이게 뭐냐고. 이게 그냥 9급 아니에요? 7급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이거를 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놀랍죠. 처음 들어봤지. 9급이 계급이라고? 이러면서 계급은 군대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계급입니다. 계급. 그래서 급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이걸 시험 보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시험 공부란 걸 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제가 쭉 됐어요. 이걸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물론 이제 뭐 인강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시고 나서, 공무원이 뭐고 국가직, 지방직이 최소한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근무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국가 지방직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 급수 9급을 볼지 7급을 볼지 뭐 5급을 볼지, 그 다음에 급만 있으면 뭐예요? 직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1번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직렬, 종류, 행정직을, 일반 행정을 볼지 교육행정을 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까 그 기본 지식 특강에 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직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요거 2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국가 지방직을 선택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면 국가직에만 있는 직렬들이 있고 지방직에만 있는 직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방직에만 있는 직렬을 그냥 얘기하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지방직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서울시는 지방직이 아니야. 이거 아리송해지기 시작하죠. 서울인데 왜 지방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있잖아. 걔는 왜 지방검찰청이야,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아니야. 지방이라는 뜻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앙과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기관을 국가직이라고 하면 국가중앙기관 뭐 이런 옛날 중앙 뭐 기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돼서 사실은 지방직은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기서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또 이해해야 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들어가. 특별시, 광역시 다 들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서울시도 지방직이 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있는지 아는데,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다. 지방직 안에는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국가직과 지방직 하나만 선택해나? 그건 아닌데 직렬이 있단 말이야. 직렬, 종류. 공무원 시험에는 종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이 국가직에도 있고 지방직에도 있어요. 일반 행정 같으면 같이 있단 말이야. 똑같이. 그러면 뭐 두 개를 한꺼번에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왜? 시험 둘 다 볼 수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 날짜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럼 날짜 언제 봐요? 그런 걸 아까 기본 지식 특강에 다 나온단 말이야.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두 개 다 하는데 어떤 걸 할 거고, 일반 행정을 할 건지 교육 행정을 할 건지 뭐 세무직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만 있는 뭐 검찰직, 그다음에 뭐 철도 경찰직도 있고, 보호직, 교정직. 요거는 이제 국가직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은 시험 못 봐. 왜?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 직렬이. 못 보는 거 아니지. 또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남들이 5과목 공부할 때 가령 나는 교정직만 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2과목을 더 공부해야 돼. 가령. 그러면 지방직부터는 7과목을 공부해야 되죠.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시험 과목 보는지 아까 공무원 시험 지식특강에 시험 과목도 다 나옵니다.
예, 그거를 꼭 보세요. 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9급, 자 이제 해보자. 9급 뭐 일반 행정 했어. 국가지방직 다 볼 거야. 그럼 교재가 국가직 교재, 지방직 교재 따로 있냐?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과목별로 나옵니다. 과목별로. 그러니까 국어, 예, 9급 국어 뭐 이런 식으로 9급 영어, 9급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9급 일반 행정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오는 거야. 다른 시험들은 그렇게 나오잖아.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수능도 그렇잖아. 수능도 국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일반 행정 아니 가령 보호직, 보호직용 교재가 따로 있냐? 일반 행정과 다른 과목은 있겠죠.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뭐 그런데 다른 거랑 같다 그러면 그냥 9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9급 국어 이렇게 나온다 교재가. 대신에 인강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직렬에 따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인강을 선택할 건지 학원을 선택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런 것도 역시 기본 지식 특강에 다 나오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학원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공무원 시험 무조건 학원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잖아요. 아침에.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게을러, 힘들어. 이런 사람은 학원에 가는 게 날 수도 있어. 일정한 돈 내고 가니까 돈 아까워서도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부 되는 거거든 보면. 근데 아예 게을른데 집에서 하겠다 안 되죠. 예?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강 보면서 하겠다. 인강 한 반 보다가 자고 있고 놀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것도 선택하는 게 우리 역시 기본직 특강에 보면 나온다. 자, 이제 교재까지 인강하고 교재까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난 근데 공부 어디서 해야 돼 도대체? 아까 학원을 선택한 사람은 학원 가서 하면 되겠죠. 근데 학원 아닌 사람들은 어디서 해? 그럼 두 가지밖에 안 남지. 집하고 독서실. 우리가 얘기하는 독서실. 요새는 스터디 카페라고 그러죠. 스터디 카페. 제3의 장소? 카페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 카페에서는 하지 마. 예. 일반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네, 이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집중해서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에 앉아갖고 2-3시간 공부해갖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집 아니면 이제 스터디 카페, 독서실 가야 되는데 어떤 게 더 맞을지는 생각해봐야 돼요. 집에서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비용은 굉장히 절약되죠. 집에서 하면. 밥도 자기가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집에서. 집에 사람들 없으면 더 좋죠. 예, 사람도 없어서. 근데 대신에 공부를 누가 감시를 안 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근데 웃기죠. 참 이게 성인들이 보는 시험인데 누가 감시해 주길 바란다. 이게 좀 웃긴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 건데 억지로 선택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못 해요, 어차피. 누가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면 안 돼. 부모님이 이것만 하면 뭐 해주겠다. 그런 사람들 합격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본인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본인이 해야 된다 하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게 5, 6, 7번이에요. 집에서 하든 스터디 카페에서 하든 5, 6, 7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공시생들이 이걸 안 합니다. 5, 6, 7번을 안 해요.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막 갑니다. 막가파들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한 8시간 공부했다고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자다가 다음 날은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한 2시간만 하지 이러다가 원래 망하는 거예요. 나중 시험쯤 되면 내가 공부한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기복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은 꾸준하게. 제가 항상 공무원 시험을 비유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래요. 밑 빠진 독에. 이 공부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는 이미 뭐 몇 번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없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그게 교재로 들어갑니다. 완전 새로운 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교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재가 지금 10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져 버렸어요. 엄청나게 두꺼워졌어, 진짜. 백과사전 같아. 심지어 그걸로 무슨 연구 논문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세합니다. 그 이유가 요 파트가 시험에 나. 그러면 내 책에 없었는데 그럼 책에 또 넣어요. 또 책에 넣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일정 가시화는 돼 있어. 그리고 절대 빠져 못 나가게끔 책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걸 다 공부할까요? 나오는 것만 하지. 나오는 게 없다니까. 나오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다니까.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에라 모르겠다. 앞에만 하자. 에라 모르겠다. 뒤에만 하자 하신 분들이 피부와. 어쩔 땐 좋아. 앞에서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쩔 때는 뒤에 거만 나와서 앞에 거 다 틀려. 앞에 거는 하나도 안 나와. 다 틀려버려. 예, 진짜 극단적인 예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전 단원을 골고루 한 문제씩은 내겠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꼭. 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야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게. 에휴 이거 하기 싫은데 안 하지. 뭐 한 문제 틀리면 어때? 한 문제 틀리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한 문제 틀리냐고. 20문제 중에 15개 틀려버리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월 단위로 세웁니다. 월 단위로. 그러니까 내가 시험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 내년 4월이 국가직, 내년 6월이 지방직이야. 만약에 4월이 아니더라도 1, 2주 차이야. 1, 2주 차이. 그러니까 4월로 정해 놓고 월로 이제 지금 6월이잖아. 6월 15일 이제 15일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월별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대해서 크게 먼저 잡아. 근데 여러분 못 잡죠. 여러분 이걸 잡을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회독하는 기간을 잡는데 3에서 4개월 정도 잡으면 돼요. 일단 잡아놔. 그 크게 잡아놔. 1회독이라는 건 기본서 1회독하는 게 3에서 4개월인데 원래 인강을 따라가잖아요. 인강이 이제 7월 초에 새로운 게 나올 건데 인강을 따라가면 추석 때가 1회독이 끝나요. 무조건 추석이 기준으로 해갖고 1회독이 끝나요. 추석 때가. 근데 올해는 추석이 늦어. 올해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추석이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가면 안 돼. 9월 말이네. 9월 말. 9월 말 정도는 맞겠다. 자, 9월, 7월, 8월, 9월 3개월에 3개월. 이때까지를 기본서 1회독으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 10월부터 이제 기출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본서 기출. 이게 무슨 얘기지 모르시는 분들 뭐 아까 안 봤다? 공무원 시험 기본 지식 특강을 안 봐서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교재에는 어떤 것도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못 들어서 어쨌든 기본서와 기출 문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제 뒤로 일단 밀어놔. 크게 만들어놔. 크게 해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1계획을 어떻게 세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못 세워. 못 세우는데 왜 세우라 그랬어? 아니지. 해봐.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양이란 게 정해져요. 진짜로. 한 일주일만 돌려보면 만약에 인강을 따라갈 거면 인강을 한 강의를 들을지 두 강의를 들을지 하루에. 하루에. 이게 주가 먼저 나와요. 주일이 있는구나. 주 단위. 그 다음에 1단위 이렇게 해서 주일 단위로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한 주에 들을 수 있는 양이다 해가지고 세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주 단위를 세웠으면 1단위로 내가 강의를 2개 들을 건지. 이 강의가 7월달 돼서 같이 따라가면요 매일 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3일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합을 해야 돼. 어떻게? 과목이 5과목이잖아. 5과목을 잘 조합해야 된다고. 강사가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찍어놓은 걸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찍어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찍어놓은 거, 작년 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작년에 이제 강의했던 거, 작년 7월부터 강의했던 거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완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우기가 더 쉽죠. 내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우면서 조금씩 변동. 대략 한 달 정도는 계속 계획을 변경하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인강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정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야. 내가 하루에 인강 2개를 들어야 된다. 그럼 2개씩을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을 공부하냐? 이것도 정해야 되겠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보통은 10시간 하라 그래요. 왜? 2시간씩 5시간. 2, 5는 10. 네? 10시간이잖아. 공시생이 원래 기본 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근데 10시간 할 수 있겠어요? 인강 들을 땐 된다. 인강 들을 땐 10시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땐 됩니다. 근데 나중 되면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처음부터 공부 습관을 안 들이면 나중에는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 시험 공부 왜 합니까? 높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점수 받아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나 90점 맞았어 이러려고? 초등학생들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하니까 공부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게 절대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 순공 시간이라 그랬어. 실제 공부하는 시간. 앉아서 노는 시간 말고 우리가 순공 시간이라 그래. 최소한 10시간을 챙겨라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들이 막 진취적이야. 그래가지고 막 12시간도 하고 14시간도 해요. 막 처음에 막 모르고 짜증나도 해요. 재밌는 과목도 있거든. 한국사 같은 거 처음 들으면 재밌거든요. 막 재밌다고 막 한 번에 10시간씩 듣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되짚어 보면 문제가 있구나. 자기 지금 공부 방법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수정을 하는 거야. 수정을. 처음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긴 해. 근데 우리가 수십 년간까지 가는 한 10년은 넘었으니까 어쨌든 뭐 최소한 그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야 이렇게 공부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일반적인 틀인데 하루 10시간씩 공부해라.
뭐 5과목을 골고루 공부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본인이 만약에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5일 동안 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 하루에 한 과목씩 5일 동안. 그 방법을 찾아도 돼.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나는 그게 더 낫더라. 이러면 그렇게. 그리고서 한 달 뒤에 평가를 해보라는 거야. 한 달 뒤에. 내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해야 돼.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걸로 가. 본인이 판단 안 되면 일반적으로 가. 하루에 2시간씩 해갖고 5과목 해. 그거는 절대 실패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7번하고 연관되는 게, 그럼 1일인데 하루에 몇 개를 들을 건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된단 말이야. 기복을 막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8시간씩만 제발 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도 무리하게 그래요. 무리하게 토요일, 일요일도 다 공부해야 되겠다. 자, 공시생은 주 6일입니다. 주 6일이에요. 일요일 하루는 쉬어. 일요일이 아니라도 돼. 왜냐면 아까 공부할 장소에서 도서관을 빼먹었네. 도서관. 그러네. 이거 봐. 이 착각하잖아. 봐. 집, 스터디 카페, 도서관 있잖아. 도서관이 월요일 날 쉬거든요. 그럼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쉬어도 돼. 일요일 날 공부하고 차라리.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계획이란 거는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 가령 수요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친구랑 어디 놀러 가재. 놀러 가. 그러면 놀러 갔다 오면 그 하루가 비는 거잖아, 지금. 가령. 그럼 이거를 쉬는 날을 그걸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밀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꾸 밀다 보면 한 달씩 밀리고 그래요. 남들은 완강에서 지금 끝났는데 9월 말 되면 끝났는데 자기는 10월 중순인데 아직도 인강 듣고 있어요. 왜? 여름에도 휴가도 갔다 오고 모두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계획을 더 빡세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주 6일 공부하는데 하루라도 밀리면 그 쉬는 날을 없애고 그게 쉬는 날이니까 가령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면 철저하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 좀 쉽다, 뭐 어쩌다 이러지만 공부한 사람에게 쉬운 거지 공부 안 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넘을 수 없어요. 왜 떨어져? 공부가 애매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운이 없어 떨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운이 없는 건 그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픈 건 왜 배가 아파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배가 아픈 거야. 지시다 가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갑자기. 물론 이제 배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항상 제가 그래요. 시험 보기 전까지 리듬을 잘 만들어 놓으라고. 안 하던 거 하지 말고. 한 달 전부터 그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보려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정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꾸 자기는 뭐 운이다 생각하는데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근데 교통사고 난다거나 이런 거가 진짜 운이야. 진짜 운이 없는 거지, 지지도. 그냥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운인 거야. 근데 자기 몸을 잘 컨트롤 못해서 하는 거는 이건 연습이 부족한 거야.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람 몸이랑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연습하면 연습한 대로 나와요. 이거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방송을 들으면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 리듬을 맞추라고. 바이오 리듬을 맞추면 그때 딱 일어나고. 그러니까 늦잠을 잘 수가 없어. 그때 항상 눈이 뜨이는데 어떡해.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 그래요. 예전에 군대 가신 분들 아침 되면 눈 떠이잖아. 어쩔 수 없이. 물론 뭐 나팔도 불고 하지만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 안 하고 그날 늦잠 자서 못 갔대. 세상에 제일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야. 자, 그렇게 해서 1년간 잘 달리시면 이제 내년 지방직까지는 거의 1년이 남은 거죠. 근데 이제 국가직은 1년이 안 남았어요.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다들 그래요. 뭐 6개월이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남들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남들 얘기 들으니까 뭐 다 합격할 것 같죠. 그건 남들이야. 남들의 노력을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나보다 공부 못한 X가 합격했대. 나는 껌이겠네. 껌이 아니죠. 본인은 완전 창피한 거지. 본인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들은 합격했는데 본인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다. 우습게보다 떨어졌다. 더 슬픈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시험 안 봤어 그래요. 왜? 이거 보면 뭐해 뭐 하면서 폄하를 시작하죠.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알고 봤더니 주로 떨어진 분들이 막 폄하합니다. 폄하하면 안 돼요. 남의 직업에 대해서 폄하하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월급이 적은 거랑 직업이 나쁜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월급이 적지만 나중에 많아지잖아. 공무원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근데 갈수록 늘어나잖아. 항상 급여가 오르는 건 공무원밖에 없어요. 사실은 1년마다 연봉 협상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동결되죠.
근데 공무원은 동결되지 않습니다. 왜? 호봉이 올라가거든. 이게 호봉제의 가장 강점이거든. 1년마다 어쨌든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올라는 가거든. 3만 원이면 가령 뭐 12개월이니까 36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30만 원은 올라가잖아, 1년에. 너무 적게 올라가서 또 짜증 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남의 직업을 폄하한다 이런 건 나쁜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뭐 공무원 알고 봤더니 뭐 한다.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떨어져 놓고 왜 그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단점만 보이는 거지, 떨어져 놓으니까. 그래야 내가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비방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친구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야 나 그거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한 20년 뒤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나 너 따라 그거 할 거 잘못됐다 미안하다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까 공부할 장소 하나를 빼먹어서 찜찜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심지어 뭐 시험 공고를 한 번도 못 봤다, 블로그 같은 데서만 보고 못 봤어, 되게 많아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여기 써 있었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추려서 넣어놨으니까 이거 꼭 보시고 계획을, 저는 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안 세우고 맘대로 하다가는 망합니다. 우리가 왜 가계부스라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야? 가계부 자체가 우리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이만큼 돈 썼으니까 여긴 돈 나갈 거는 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잖아. 왜? 들어오는 수입이 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양은 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 내가 모자르면 더 채워야 되고 늘려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자기 스스로 세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못 세우겠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 못 세우면 공무원 돼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자기 공부에 자기 계획을 못 세운다. 물론 양이 얼마 되는지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해보면서 고치란 말이에요. 해보면서 고쳐. 대략적으로 세우고 이때는 요거 하고 이때는 요거 하고, 대략적으로 요 정도는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웠으면 지켜라. 안 지킬 거면 계획도 세우지 마라. 그게 정답이죠. 계획만 열심히 세우시는 분 있죠. 우리 여름방학 때 되면, 뭐 방학 때 되면 옛날에 뭐 하루 일과표 막 열심히 그려요. 막 색깔 칠하고 예쁘게 하고 했는데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안 지키죠. 늦잠 자고 하루 이틀이라도 좀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냥 선생님 쓰레니까 써가지고.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없겠지만 예전 분들은 있는데, 그 계획을 못 지키면 영원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설정 감사합니다.